운동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던 것처럼 들었던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분류에는 속력면 변하는 운동, 자유로 드롭, 자유 낙하하는 물체,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다이빙 선수,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 운동장에서 굴러가다 멈추는 공 등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속력 관람차, 선풍기,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시계 바늘 등 이런 거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입니다. 즉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방향이 변합니다. 예를 대표적인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는 운동인 등속 원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 운동. 이제 세 번째로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는데 예로는 바이킹, 거네, 롤러코스터, 비스듬히 차올린 축구공, 농구 선수가 비스듬히 던진 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이킹이나 거네는 우리가 이런 운동 우리가 보통 진자 운동이라고 하고 비스듬히 차올린 축구공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농구 선수가 비스듬히 던진 공 이런 것도 포물선 모양을 그리는데 이런 운동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속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하고 속력이 이렇게 모두 변하는 운동의 예로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까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진자 운동. 그래서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이렇게 진자가 추가 이렇게 줄에 추를 매달아서 추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추가 곡선 경로를 따라 완복하는 운동을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진자 운동은 속력이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중앙점에서 여기 중앙점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 때는 가장 낮은 지점, 그렇죠? 요 낮은 지점 쪽으로 내려올 때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 빨라진다고 되어 있네요. 빨라진다가 아니고 빨라진답니다. 오타군요. 빨라진다. 운동 방향, 전자궤도의 접선 방향. 운동하는 방향은 어떤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은 이 지점에 요 곡선 궤도의 접하는 접하는 선의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궤도는 이렇게 포물선 원이죠, 그죠? 요 원 모양은 원의 일부분인 호 모양을 가지는데 여기에 접하는 선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지면에서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올릴 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고 속력은 위로 올라갈 때는 늘어지고 공을 던져보면 알겠지만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이나 모두 다 위로 올라가면 늘어집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빨라진다. 이것도 빨라진다고 되어 있네요. 빨라진다가 아니고 빨라진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 화살표로 지금 그려져 있죠, 그죠?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 그리고 보면 이 포물선 운동에서 작용하는 힘은 지금 어떤 힘만 작용하고 있냐면 전부 다 수직 아래로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그죠? 연직 방향으로 전부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보자. 1번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 변하는 운동은 자이로 드롭, 뭐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관람차, 원운동이죠. 그죠? 동속 원운동. 속력과 방향,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거내, 시계추, 롤러코스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 자, 이동거리가 무엇이고 변이가 무엇인지 이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측정한 거리를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변이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와 점을 찍어서 그 둘 사이를 직선을 건 거리가, 그리고 방향, 이걸 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7m를 이동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7m를 이동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7m, 변이도 7m인데 방향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동쪽으로 7m. 그죠? 반면에 강아지 이동을 보면 강아지가 여기 오른쪽, 그죠? 여기 요 지점에서 시작했다, 그죠? 요 지점에서 쭉 와서 지금 5m까지 간 다음 다시 2m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2에서 7m. 변이는 처음점과 마지막 점, 요 둘 사이 거리니까, 처음과 마지막 점 사이의 거리니까 3m가 되고, 방향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 이 강아지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있냐면 서쪽에 있죠. 그렇죠? 처음 시작 위치에서 봤을 때는 처음 시작 위치, 그죠? 처음 시작 위치에서 봤을 때는 처음 시작 위치 여기서 봤을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3m. 그죠? 그래서 방향은 처음 시작 위치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에 있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이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 오른쪽 동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강아지는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철수가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50m 이동한 다음 왼쪽으로 20m 이동할 때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시오. 이동거리는 50m를 간 다음 20m를 돌아왔죠. 그죠? 실제로 이동한 전체 거리는 50-20에서 70m. 그죠? 그래서 50m를 오른쪽으로 쭉 간 다음에 20m를 이렇게 돌아온 경우. 그죠? 돌아온 경우. 그죠? 그래서 50-20에서 70m.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아직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50-20에서 30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를 말하죠.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 반면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같는데 이동 거리와 시간이 관계가 있을 때는 속력, 시간에 대해서 변이가 관계가 있을 때는 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반면에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 거리의 단위를 미터라면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미터 매 초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미터
매초 이렇게 이거든. 킬로미터 단위로 거리를 나타낼 때는 킬로미터 per hour 또는 킬로미터 매시 이렇게. 또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나 킬로미터로 per second나 미터 per second나 킬로미터 per hour로 둘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거리의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에 똑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단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속도와 변근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속도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의 속력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순간속도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빨간 선과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때 어떤 순간, 어떤 시점에서의 속도. 그래서 A 지점에서 A 순간에서의 속도가 우리가 순간 속도랍니다. 그럴 때는 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요 점의 접한선, 이렇게 접선, 요 접선의 길이가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평균 속도는 물체가 속도가 계속 변할 때 운동하는 도중의 속도 변화는 무시하고 전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중간에 속도가 어떻게 되든지 A 지점과 B 지점 두 끝점만을 고려해서 시간을 변이로 나눈 것. 이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는 A 지점과 B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이 A점과 B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를 한번 이용해서 속력과 이 속도를 이용해서 변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예제를 가져보겠습니다. 직선도로에서 오른쪽으로 5m/s로 10초 동안 운동한 사람의 변이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는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고 속도가 지금 5m/s 시간이 10초 그래서 곱하면 50m. 지금 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죠? 그래서 방향은 오른쪽.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오른쪽으로 50m.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변이에는 방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를 이렇게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50m.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가속도 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속도가 변하느냐. 그래서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로에 들어갈 내용은 가속도고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시간은 시각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델타라고 했습니다. 델타 t분의 v 빼기 요 v가 속도 벨러시티의 첫 글자인데 v 빼기 v 제로 0 v 0 또는 v 제로라고 읽는데 시작점 t는 0일 때의 속도를 보통 우리가 v 제로 처음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으로서 여기 대문자 델타 기호입니다. 그리고 t, 시각의 변화량,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어쨌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고 시간을 분모해 쓰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이니까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요 슬래시 기호는 우리가 퍼라고 했죠. 그죠? 퍼. PER. 아, 잘 안 써지네요. PER. 퍼.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뭐 미터 매 세컨드 제곱해도 됩니다. 초 제곱, 미터 매 초 제곱 이렇게 되는데 보통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속도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단위입니다. 자, 가속도의 방향. 자, 속도가 지금 V1에서 V2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속도가 지금 화살표 방향이 길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할 때라는 뜻인데, 이럴 때 보면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이 있음으로써 지금 가속도가 지금 오른쪽 A가 가속도라는 겁니다. acceleration A인데 가속이라면 여러분 악셀, 자동차 악셀 알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acceleration. 요거 V는 velocity, 속도란 뜻입니다. 어쨌든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일 때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 이럴 때를 속도가 증가할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가 감소할 때 V1에서 V2로 줄었죠. 그죠? 이럴 때는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가 속도와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V1과 A가 반대 방향, 속도와 처음 속도와 가속도가 반대 방향일 때는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럴 때 A는 처음 속도를 플러스로 방향이라고 뒀을 때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속도가 감소한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10m/s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10m/s.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진다. 방향이 같으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이죠. 그죠? 50m/s. 걸린 시간은 5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러면 A 가속도는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시간은 5초. 나중 속도는 50. 처음 속도는 10. 빼면 5분의 40이니까 8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속도의 방향이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하면 요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예를 들면 50m/s에서 출발해서 10m/s가 되면 10 빼기 50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8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50이고 나중 속도가 10이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확인사처럼 처음 속도가 10m/s이고 5초 후에 50m/s일 때는 플러스 8m/s 제곱, 즉 가속도와 처음 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